이번 시간부터는 ORM 툴인 프리즈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마는 DB를 제외하는 SQL문을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ORM의 하나입니다. 그럼 우선 이 프리즈마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즈마도 기본적으로 Node.js가 설치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좌에서는 18 버전의 Node.js를 사용하고 프리즈마 버전은 5.6 버전입니다. 그럼 이 프리즈마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폴더에 npm-init로 초기화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npmi, 즉 npm 인스톨을 이용해서 프리즈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폴더에서 말한 것처럼 npm-init에 -y 옵션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pm install prisma 라고 하고 save dev 옵션을 주고 이제 프리즈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이번에도 package.json에서 설치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즈마의 경우 5.6 버전의 프리즈마가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SQLite라는 DB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SQLite는 아주 가벼운 RDB입니다. 일반적인 RDB와 다르게 별다른 환경 설치 없이 이미의 파일 하나만으로 RDB에서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프로젝트나 실습 용도로 사용하기에 편한 R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터미널 창에 npx prisma init의 데이터 소스 프로바이더의 SQL 옵션으로 이용해서 프리즈마가 SQLite를 사용할 수 있긴 환경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터미널에서 방금 설명한 그 프리즈마의 SQLite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px prisma init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 프로바이더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 SQLite라고 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 그 데이터 소스 프로바이더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즉 대시교가 2번 들어간 것을 유의하셔서 그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면은 SQLite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되면 지금 보시는 이 프리즈마란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안에 이제 schema.prisma라는 폴더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DB 구조를 정의하는 스키마 등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등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schema.prisma라는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chema.prisma 파일을 열어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와 기본 연결 정보가 설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이 URL의 경우에는 DB의 경로가 됩니다. 이후에 생성하겠지만 SQLite의 경우는 파일로 DB가 생성되는데 이 파일이 기본적으로 이 프리즈마 폴더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여기 보이는 .env라는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설정을 불러와 배치한 내용이 바로 이 지금 보는 이 URL에 있는 이 연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즈마가 다른 ORM들과 차별화된 특징 중에 하나는 프리즈마를 이용해서 DB의 구조, 즉 테이블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프리즈마를 이용하면 DB 관리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프리즈마만을 가지고 DB의 테이블 구조를 생성 및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DB 테이블 구조는 스키마라고 불리는 것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정의하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이 스키마 정의는 방금 살펴본 schema.prisma라는 파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본 작성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델이라고 작성하고 이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컬럼의 이름과 타입 형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프리즈마 폴더에 schema.prisma 파일을 열고 이곳에 테이블 정보에 해당하는 스키마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는 모델에 post라고 작성해서 post라는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우선 id라는 컬럼에 타입으로는 int, 즉 숫자형 타입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타이틀과 콘텐트를 스트링 타입으로 작성하고 published는 true, false만을 사용하는 불린으로 만든 다음 마지막에 authID라는 작성자 정보를 int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어서 작성자 정보인 유저 테이블을 정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유값인 아이디를 인트로, 이메일과 네임을 각각 스트링으로 타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필요한 설정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경우 타임 옆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포스트와 유저의 아이디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고유값이므로 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증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기호, 즉 at의 아이디를 설정하고 at 디폴트 안에 auto increment라는 기능을 함수 호출 형태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디는 고유값으로 세팅이 되고 해당 고유값은 생성될 때 값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중복 없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유저에서 이메일에는 unique라는 옵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unique는 중복되지 않는 값들만을 넣을 수 있게 하는 옵션입니다. 또 콘텐트의 경우에는 타임 옆에 물음표 기호가 설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에 물음표를 설정하면 해당 컬럼은 너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테이블 간의 릴레이션, 즉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제에서는 포스트 테이블에서 유저 테이블 간의 관계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조상 보면 유저는 여러 개의 포스트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포스트에 author라고 정의하고 타입의 대상이 되는 유저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제 옵션으로 add relation을 작성하고 fields와 reference라는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fields는 포스트 테이블에 유저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author id를 설정하겠습니다. reference는 대상 테이블에서 참조할 컬럼을 설정하게 됩니다. 포스트에서 author id 값은 유저의 id를 참조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저 테이블에서 포스트를 작성하고 타입에 포스트의 대괄호, 즉 여러 개의 포스트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on delete와 on update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의 경우 유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삭제되면 해당 유저를 참조하는 포스트가 있어 삭제 시 오류가 발생하고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on delete cascade 옵션을 주면 자동으로 연관된 테이블들을 삭제하게 되어서 유저를 삭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부 타입 정의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마다 타입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즈마에서는 이를 단순화해서 int string과 같이 정의 내리지만 실제 DB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적인 타입이 정의됩니다. 그럼 스트링으로 정의된 타입을 좀 더 세부적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at 다음에 db를 작성하고 스트링에 해당하는 버처 그리고 문자 사이즈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정된 스키마를 바탕으로 실제 DB의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migrate 명령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name 옵션으로 마이그레이션 기록을 남길 폴더의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제가 말한 내용들을 우선 터미널에서 한번 여기 schema.prisma에 작성을 하고 이 터미널에다가 마이그레이트까지 한번 시켜볼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 좀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스트링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SQLi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어 같은 타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스트링을 통해서 해놓고 한번 마이그레이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px prisma 그리고 migrate하고 dev라고 주고요. 여기에 name 옵션으로 init, 초기화를 나타낸 ini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migrate를 한번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완료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dev.db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SQLite DB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migration이라고 이제 여기에 폴더가 하나 또 있고 여기에 지금 날짜와 방금 설정한 init 옵션이 적용된 어떤 폴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열어보면은 지금 SQL 문으로 어떤 내용으로 쿼리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테이블들이 생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dev.db 같은 경우에 한번 내용을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 별도의 툴인 DB 브라우저 for SQLite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지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공하는 확장 프로그램 중에 SQLite라고 검색을 하면은 SQLite 뷰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은 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설치하고 나면은 지금 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검색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dev.db라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SQLite 뷰어라고 이게 있는데 계속 여기를 누르면은 SQLite 뷰어를 선택하면은 다음과 같이 생성된 테이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와 유저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테이블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개발 시에 DB의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지를 따로 툴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만약 DB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다음과 같이 마이그레이션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해서 DB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임 옵션에 특이점 등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프리즈마를 이용한 DB 관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프리즈마를 이용해서 생성된 DB와의 통신하는 방법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